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NK 채널 ON. 이번에 간목들은 뭐 전에나 같이, 첫째는 그 인공관절 치환 수술, 무릎과 고관절, 그걸 전수해주고, 또 그 관절기가 너무나 비싸서 북에서 그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도와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남북연합방. 그 책이 바로 지지난주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갈 때 그 책을 갖다 한 20권 들고 북에 가서 그 책을 전하고 당국자들과 또는 학자들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반응 좀 들어보고 토론하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다 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주 자기네들은 대찬성이라고 그러죠. 특히 전반부의 예역은 뭐냐면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정말 경제 부흥을 이루고 남쪽의 민생 복지 문제도 해결한다는 그런 건데 바라죠 많이 그렇게 되기를. 하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번에 내 눈에 제일 크게 띈 것은 택시가 하도 많이 범람을 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관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러세요? 이번 해에 조금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번에 잘 안 보이던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번에 그 택시 표지를 색깔이 다르게 덧보여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그 누구가 타냐고 아니 누가 타다니요? 저 인민들이 타지 누가 타요? 내가 좀 당했어. 그래서 뭐냐면 속으로다가 저게 이제 해외에서 온 무슨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나처럼 이제 해외에서 오거나 유럽이나 남미나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 중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다 그 국가에서 나온 안내원들이 차나 밴이나 이 버스 같은 데서 안내를 받으면서 갔더니 도대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체면 차례 좀 하려고 근데 저 자동차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국산 자동차, 평화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좀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제 차업이 남녘에서는 5개, 세계 5위라는데 이 남녘 차들이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면 늘 고려 호텔에 머물러요. 고려 호텔에 머무르는데 작년만 해도 아침 식사하는 식당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는 근로자 같은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유럽인들이 많아요. 남미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중동 사람들도 좀 섞여 보이고 그런 점이 많이 달라지고 또 요번에 보니까 TV를 통해서 보니까 미림 승마구락부라고 그거를 또 열심히 착착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자나 또는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한 20-30층씩 되는데 이렇게 붉은 벽돌 색깔까지 이렇게 좀 섞인 좀 아름다운 그 디자인의 그걸 갖다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작년에는 물론 그 창전거리 45층 그거는 입주를 다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이왕 마쳤으니까 좀 자랑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밤에는 네온 사인이 너무 휘황찬란해. 그래서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에 남한에서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야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에서 노동신문도 못 보고 북한 TV도 못 보고 저쪽에서도 남한 TV 못 보는 거나 남녘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무슨 뭐 개혁 개방 안 한다고 그러면서 떠드는 그 남녘 보면은 우리 같이 밖에서 보면은 당신들은 개방했어? 당신들 미국에 누구 북사람도 있고 남사람도 오면은 서로 만나지를 못한다고 무서워서 말이야. 왜 남쪽 사람이 좀 오히려 북쪽 사람이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밖에서 보는 관계 좀 다르죠. 물론 그것이 재가동이 됐으니 뭐 1년에 8억 5천만 불이건 뭐 9천만 불이건 그것이 북녘 사람들이 돈을 번다면 다행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북녘 사람들만이 좋은 게 아니라 남녘 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부는 돈의 2, 3배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남녘이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의 동북부나 그런 데 사는 인민들이 근로인력 또는 기술자까지 중국, 아랍, 몽골 이런 지역에 수만 명씩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걸 받고 있다는 걸 남녘 사람들, 남녘 위정자들도 알아야 돼요. 무슨 공짜로 닦는 것 같은데 그 표를 갖다가 내가 이번에 쓴 책에도 다 얼마씩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특히 상해 같은 해안 남부 지방에는 엄청나게 높은 저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남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무슨 대단한 저기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은 항상 남녘에서 더 버는 걸 알아야 돼요. 123기업이 죽도록 그 애원한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양쪽이 다 같아요. 경제 강국이고 첨단 정말 정보 산업 국가고 북에는 5대 핵 국가고 10대 우주국 아닙니까? 단군 이래 우리 민족 사상 이러한 성취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남북 해외동포가 축복하고 자랑해야 될 일이지 서로 비난해야 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 강점을 우리가 이용만 한다면 우리 정말 세계 한 5대국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번 제 그 책에 주로 경제공동체 운영과 남북연합방을 제도화해서 당장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유지한 채로 현 체제와 정부를 그렇게만 해나가도 참 기가 막힌 결과가 온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사실 남녘에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남북이 서슴지 말고 대화할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러한 위세도 있고 일단 시작만 하면은 어느 나라도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거. 특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안 어려웠나요? 마찬가지였죠. 부시 대통령 거기 미국에 공화당이 있고 그런데도 남북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결의의 유익을 해서 하니까 모든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듯이 그런 일이 지금은 더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대화와 좀 협력을 좀 통 크게 하고 또 북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네들이 지금 뭐 핵 자위력을 갖췄다면서 그럼 뭐가 무서워? 남쪽에 대고 같이 하자고. 자존심은 열등의식에 빠져있을 땐 자존심이 필요한데 자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동의하고 그러나 당신네들이 지키고 싶은 어떤 그 가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건 놔주면 안 돼. 그것이 민족에 의해서 옳고 민족혼에 위배되지 않는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일 관계를 유지에다가 하자는 것이지 무슨 뭐 갑자기 서독 동독처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소위 인민과 국민들의 민생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양쪽에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북미 관계가 잘 돼가지고 남쪽이 고립되는 것도 하나도 저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조국의 형편이고 또 그 반대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북미 관계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북 관계를 우선해서 해라. 뭐 북미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북미 평화협정을 60년 해서도 안 된 일 지금 갑자기 될 리도 없고 그러면은 북미 평화협정 때 남의 존재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남녀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먼저 해야죠. 난 도대체가 남녘에서 또는 북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카터하냐 클린턴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재하는 것을 바라는 남과 북이 아주 참 역겹고 싫어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어. 아니 가서 만나서 맞짱 트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지금이 2013년입니다. 남녘이 얼마나 강하고 북녘이 얼마나 강한데 누가 가서 뭐를 좀 해줄까? 아니 미국이 그렇게 우리 조국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위대한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 아닌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